7일의 기준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일본 승사가 칼을 차고 있던 구문독해, 문법, 지금도 하고 있죠. 자, 이미 실패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컬이 따라가다 인생 컬이 됩니다. 2022년 법원 9급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 컬이 하면 다 뻔해요. 첫 번째 어휘, 단어장이겠죠. 어휘 습득, 단어장 암기 뭐 이런 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또는 구문독해, 문법 또는 뭐 다 좋아요. 문장 분석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전 연습. 뭐 실전 연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빨리 읽어야 되니까 속독 연습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다면 뭐 문제 풀이법, 접근법 정도. 이게 일반적인 컬이죠. 거의 열의 9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접근한다면 중3, 고3, 대학교 4학년 몇 년이죠? 3년, 6년, 10년인가요? 6년, 10년. 그리고 학원 강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학원 강사니까 대부분 강의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해왔던 거예요. 그들이 1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1년 안에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1, 2년 안에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잘났다 얘기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어. 얼마큼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하게 됐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10년 이상 걸린 작업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10년 동안 영어를 좀 해와서 자신 있는 분들은 이거 뭐 해도 상관없다 저는 생각해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더 시간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더 하지 뭐, 이렇게 한다면 뭐 괜찮아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커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독해하시고 과감하게 접근하세요. 겁먹지 말고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해석하는데 25문항이에요. 55문항을 대략 30분에서 35분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5문항을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문장 분석하고 이러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답을 1번, 2번 해가지고 답이 탁 나오면 좋지만 또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야죠. 우리가 100점 맞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이런 짓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어만 할 건가요? 친구는 안 만나요? 밥은 안 먹나요? 기본적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걸려서 만든 자신의 업적이 뭔가 대단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항상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것을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도 모자르고 삶에 있어서 지혜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대박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이 친구는 뭘 강조할까요? 지식 다 필요 없어. 야, 뭐 알아서 뭐하니? 돈이 최고야 라고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지식은 있어요. 그럼 지식을 강조할 거고, 자신은 유리한 거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조직이 있어요. 조직에 들었더니 어떤 애는 야, 나이가 중요해. 나이가 많다는 얘기야 지가. 어떤 학생은 나이가 아니야, 학번이 중요해. 그러면 지가 학번이 빠르다는 얘기죠. 에? 자기가 유리한 거에 그것이 최고일 때 인간들은 그렇게 비열할 정도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앞세 내세우거든요. 어휘, 단어, 문법, 구문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뤄냈나 보죠. 자기 인생에 이게 다인 거예요. 영어가 다인 거예요 인생에.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게 자기가 이뤄낸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극한에 달하는 이 최고치를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20년 곡기 잡으세요. 10년 이상 잡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쿼리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들이 만든 쿼리는 자신의 10년 동안 해서 만든 쿼리예요. 그러니까 뭐 단어 끝내고 뭐뭐 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0년 법원지 문제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죠. 제가 두 가지 갖고 온 거는 해석을 해도 약간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죠. 문장 삽입 문제. 해석을 대충 했는데 무슨 이게 뭐지? 어디에 들어가지? 헷갈릴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를 좀 살펴보자고요. 자, 들어가 보죠. 물론 이 힌트인 거는 맞아요. 이거 힌트인 거 맞아요. 이거 알았더 풀렸나요? 해석이 됐으면 풀렸겠죠. 해석이 돼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뭐가 있죠? 글이 딱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유기적 관계, 연결돼 있어요. 큰 틀에서도 연결돼 있고 작은 틀에서도 연결돼 있고 결국 그런 유기적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갑시다. 자, 그러나 효과는 단지 정반대였다. 리버스였다. 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옷을 웍과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옷을 드레스하느냐. 그런 것들은 새로운 선택의 요소를 갖게 되죠. 그 선택 요소와 함께 결국 새로운 걱정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일에 맞추느냐가 결국 새로운 요소가 되고 또 걱정도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하여튼 프랙티스 실제로 드레스 다운, 드레스 업 하면 차려 입는 거고 드레스 다운 하면 편하게 입는 거예요. 편하게 입는 날, 뭐 캐주얼 데이 이런 것을 실제 해본다는 것을 그게 시작된 것이 그런 걸 실천해 본 것이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건데요. 그것은 뭐뭐하게 의도된 거예요. 생활을 좀 편하게 종업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이브 머니, 돈 절약하고 좀 더 릴렉스한 것을 사무실에서 그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어디 보세요. 보통 일터에서의 그런 옷 밑에 옷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에 보이죠? 옷. 일터의 옷에 덧붙여서 종업원은 일터의 캐주얼 옷을 또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기서 힌트는 요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의 일터의 옷, 그렇죠? 일터에서 쓰이는 옷을 그거에 보통의 그 일터의 옷 있죠? 그런 거에 덧붙여서 또 일터에서 캐주얼 나가죠. 캐주얼한 일복도 만들어야 됐던 거죠. 이건 뭐예요? 역설이 되는 거죠. 편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캐주얼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옷에 덧붙여서 또 캐주얼 복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반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번인데요. 뭐 정말로 사실은 스웨터나 또는 티셔츠 같은 거를 우리가 입었던 주말에 집에서 입었던 그런 것이 또 의복 일터에서 그런 옷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특정한 이미지, 릴렉스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 진중한 그런 것을 서스테인해주는, 유지해주는 그런 옷을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일터라고 해서 많이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를 과연 빠르게 읽고 내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것도 힌트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답을 푸는 건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수요가 엘라스틱, 탄력적이다 나오죠. 탄력적이다. 뭐 사실 필수 단어이긴 한데 나왔으니까. 자,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단지 음식이 싸다고 더 먹지 않거든요. 뭐 그렇죠. 자유시장은 결코 농업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결코 그럴 리도 없어요. 작동하지 않았고 그럴 리도 없어요. 패밀리 팜, 가정농경의 그러한 농업의 경제가 회사의 경제와는 다른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는 해고하죠, 사람들을. 그리고 돌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휴업하고 있는 공장도 이제 중지시키겠죠. 뭐 경제적인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시장.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은 새로운 밸런스를 찾겠죠. 수요와 공급에. 여기까지는 뭐예요? 자유시장이에요.
농부를 레이오프와 해고한다는 게 수요를 줄이진 않아요.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깨져요. 그럼 설명하죠. 당신이 다시 볼까요? 당신은 나를 해고할 수 있어도 나오지만 뭐랍니까? sorry.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음식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싸다고 더 먹지 않는다. 이게 뭐야? 경제 원칙이 깨지는 내용이고, 여기도 경제 원칙이 깨지는 내용이에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공급을 줄일 수도 없어요. 어때요? 이 부분이 경제, 이 부분이 농경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반전되는 부분 2번인 거죠. 당신이 파이어 한다고 해서 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땅을 파이어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일부 다른 파머들이 더 많은 캐시플로우, 현금이 필요해요. 또는 뭐 자기가 나보다 더 잘한다,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농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줄어들 리는 없겠죠. 공급이. 그 정답은 3번인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워가면서 어휘를 또 따로 암기하고 하면서 3중고죠. 어휘, 단어장 하고 플러스 문법, 구문 다 똑같은 거예요. 문장 분석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전 독해하고 이러할 단계를 밟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왜 자꾸 실패한 걸 다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커리를 얘기하면 그 강사 버리세요. 지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영어 단어 자기가 알고 있겠죠. 당연히 문법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독해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거죠. 그건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김연아가 와서 가르친다 생각해보세요. 김연아가 가르친 걸 따라간다고 해서 김연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맞는 법칙일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빠진 걸까요? 딱 하나요. 커리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지? 어떤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일본식이에요. 간단합니다. 일본식 영어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고 우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가 배운 게 일본식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하다 보니까 영어 좀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과학적이어야 되죠. 얼마나 요즘 발전되는데 언어에 대한 과학도 꽤 많이 발전됐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지금은 191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발음 좋다고 지가 뭐 해석 잘한다고 맞아요.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김연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빨리 부딪혀야 돼요. 이런 거 쓸데없이 구문독해 하면서 시간 벌지 마시고 단암기 시간 벌지 마시고 그게 정답이니까요.